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ETF 상품 있잖아요.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런 ETF 상품들, 최근에 이런 ETF 상품들을 마치 주식 다루듯이 꼭 한두 종목 그러니까 보유 종목으로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시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언젠가요?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 요땐가 이땐가 저희가 매도를 하고 지금 한 2주 가까이, 딱 2주 됐나요? 1주 됐나요?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쉬고 있잖아요. 저희가 쉬고 2주 정도 됐네요. 매도한 지. 시장에서 운이 좋게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여기서 지금 좀 시장이 약세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월달 이 초입에도 이때 매도 못했던 분들이 사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고, 그것이 결국엔 과거에 벌었던 돈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꼴이 돼버렸는데요. 방금 어떤 분이랑 전화를 하다가 느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요기 때 계속 매도를 했던 사람들, 혹은 주식에 100% 주식에 투자되어 있던 분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한 1억에서 한 1, 2억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방심했더니 1, 2천만 원 금방 없어지더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푼돈 벌고 목돈 잃고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매도를 하다 보니까 1, 2%씩 한두 종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지나고 났더니 종목이 마이너스가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이 지금 약세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것이 여기서 반등할지 조금 더 흘러내리고 나중에 반등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순간은 시장이 상당히 극단적인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V자 반등이라든지 어떤 바닥에 PBR이 몇 배니까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방 경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도 보면 저는 지수를 볼 때 이렇게 볼린저 밴드 80과 표준편차 2로 좀 길게 보는 때도 있고, 일목균형표를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보조지표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봅니다. 근데 이 보조지표 상에서 보면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진행 중인 거예요. 하락 진행 중. 하락이 나오지 않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현재까지로의 지표상으로 보면 아직은 끝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에 끝이 나왔던 구간을 이 보조지표상에서 좀 보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가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자리였었고, 과거에도 보면 고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요 자리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지표 보면 여기도 이제 고점을 확인한 자리가 나오긴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것으로는 좀 트레이딩을 직접 하진 않지만 시장의 바닥과 뭐 천정을 조금 이제 확인하려는 이제 이런 방법인데요. 이 지표는 DMI 지표입니다. DMI 지표. DMI 지표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좀 쓰긴 하는데요. 일단 그 DMI 지표 상으로 보면 아직은 전혀 어떤 그 바닥권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닥권이 나오지 않았고, 과거에 요 자리에서도 보면 여기 때 바닥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서도 요때가 바닥이 아니었고, 요때, 요 구간에,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카페에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때 바닥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마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일단은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구간, 이렇게 운 좋게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반등을 해야지 반등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뭐 이렇게 선취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손실이 너무 커서 나 매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해합니다. 손실이 크면 매도 손이 안 나가는 건 맞아요. 대신에 손실을 받아들이고 매도해야 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굉장하게 좋은 회사들이라면 저는 버틸만 하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대신 비중 조절이 되어 있다면. 근데 비중이 많거나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좋은 종목, 정상적인 종목이 아닌 이상 분석의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좀 좋은 이야기를 못 드려서 날마다 이렇게 방송하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 지금 시장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코스피 지수가 바닥이 나오지 않았고, 코스닥 역시도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오늘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한 2, 3일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좀 의미 있는 자리들을 좀 많이 다 벗어난 듯한 이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틱하게 하루 이틀 만에 반등할 수도 있겠죠. 이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지금 축소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위든 아래든 한번 방향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헤드 페이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헤드 페이크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 헤드 페이크 카페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헤드 페이크가 나올 때 모두 다 속습니다, 보통. 그리고 어제 방송했던 내용처럼 모두 다 아는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시장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예측할 필요도 없고 선침할 필요도 없다. 단순하게 대응만 하는 것이고, 그 대응 영역도 좋지 않은 종목은 대응할 필요도 없다 라고 좀 단정지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코덱스 200 이런 상품들 있죠. ETF 상품들. 뭐 KLX 300도 있고, 뭐 코덱스의 그 코스닥 150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뭐 ETF를 먼저 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ETF라는 것은 하나의 펀드라고 그냥 뭐 생각하는 거죠. 뭐 펀드와 ETF의 차이가 뭐냐라고 인터넷에 치면 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ETF들, 흔히 코덱스 200 혹은 코덱스 레버리지, 이것을 마치 주식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단타하듯이.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덱스라는 ETF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적립식 매매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적립식 매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적립식 매매를 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오늘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느냐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적립식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좀 없으신 것 같긴 해서 오늘은 그 적립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적립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살짝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워렌 버핏 이야기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보유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존리라는 사람을 차도 팔고 커피도 먹지 않고 그 돈 아껴서 매일매일 돈을 모아서 주식에 꼬박꼬박 저축해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주식의 종목을 선정하기 능력이 없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증권회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 펀드를 추천해주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그럼 내가 혼자 인터넷으로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 펀드가 뭐가 좋고 나쁜지를 잘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면 저는 ETF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과하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주식에 한 5천, ETF에 한 5천,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ETF 상품을 이렇게 단타하듯이 매매했던 시기가 요때예요. 요때. 요 구간 때. 그 코스닥 150, 특히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수익률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물렸습니다. 이때 거래량 보면 느껴지시죠? 이거 다 개인들이 만든 거래량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주식 종목이 아니고요. 지수를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지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도를 활용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자료는 한 10년 전쯤에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설명할 때 만들었던 자료라 조금 옛날 거긴 하지만요. 원칙은 같으니까 다시 활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립식으로 매매한다라는 것은 매월 1일이든 급여날인 5일이든 20일이든 날짜를 정해놓고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5년 동안 지금 현재 목돈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적립식에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5년이면 60개월이죠. 그리고 5천만 원 나누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요 남은 금액을 매달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그렇죠? 이 5천만 원을 한 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1년 동안만 적립식으로 해보자. 그러면 2년으로 해볼까요? 2,4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 사람이 2년 동안 적립식으로 한다면 매월 100만 원씩 매월 1일이든 5일이든 날짜 정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시장을 사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지.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그러니까 시장이 1,000원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왔다 500원으로 떨어졌다가 1,000원으로 다시 왔다가 1,500원으로 왔다가 다시 1,000원으로 이렇게 오면 본전이겠죠. 그냥 거치식으로 놔뒀다면, 한 번에 목돈 넣어놨다면. 근데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만약에 10,000원이란 돈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10,000원으로 1,000원짜리 10개를 살 수 있었겠죠. 10주. 10주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1,000원일 때. 근데 시장이 빠졌어요. 500원으로. 그러면은 10,000원으로 20주를 살 수 있는 돈이죠. 500원이니까. 나는 10,000원어치 무조건 살 거니까. 매월 10,000원어치 살 거니까. 그러면은 5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싸졌으니까 매수 물량은 2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20주. 그리고 다시 1,000원으로 왔다면 다시 10주를 살 수 있고, 다시 1,500원으로 왔다면 좀 비싸져서 많이 못 샀을 거예요. 6.7주. 이렇게 해서 다 더해보면 46주를 산 거예요. 46주 정도. 근데 원래 1,000원이 1,000원으로 왔다라고 하면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원래는 매월 1,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주가가 갔다면 10,000원으로 40주를 샀겠죠? 원래는. 그죠? 1,000원짜리를. 근데 시장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더 많이 사 버렸죠. 46주를. 싸졌다 비싸졌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단가가 46주로 사버리면 856원인 꼴이에요. 여기는 1,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요 부분을 한번 살짝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사게 되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당 더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꼴이 되어버린, 그래서 결론은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856원으로 샀는데 1,000원으로 주식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인 꼴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한 16% 정도 수익을 본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주식은 1,000원에서 1,000원이 왔는데, 똑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주식이 1,000원에서 이렇게 갔다면 1,000원이었던 주식이 다시 여기서 1,000원이 된다면 본전이었겠죠. 거치식으로 했다면. 근데 적립식으로 했더니 16%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시장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상승하는 시장, 그리고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시장, 하지만 원래 가격까지는 오지 못한 거, 그리고 하락했다가 다시 제 위치로 오는 시장, 똑같이 원래 가격을 회복한 시장, 그리고 하락해서 하락으로 마무리되는 시장. 근데 보통 주식은, 개별 주식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상장 폐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폐지. 근데 지수를 사는 것은 폐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한국이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만약에 지수가, 주가 지수가 500원일 때 적립식으로 뭐 10,000원씩 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 원씩. 그리고 매월 10,000원씩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달 10,000원, 두 번째 달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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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0,000원씩 산다라고 하는 건데, 지수는 상승했어요.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이게 상승했을 때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거치식으로 한 번에 50,000원을 요때 딱 사버린 사람의 수익률은 한 80%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근데 적립식으로 산 사람들, 이 50,000원을 만원 쪼개서 산 사람들은 34% 정도밖에 수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거치식이 적립식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근데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거. 빠지고 회복하거나, 빠지고 계속 빠지거나, 본전에 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요 시장을 뺀 나머지 1, 2, 3은
전부 다 적립식이 더 우월해요. 수익률이. 적립식이.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 빼고 3개가 더 우월하다면 저는 그쵸? 그러니까 4개의 시장 중에 하나만 거치식이 우월하고 나머지는 적립식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500원일 때 주식을 샀어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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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이렇게 산 사람이 있고, 여기 때 한 번에 5만원 산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식이 사자마자 400원, 300원, 300원 갔다가 다시 400원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거치식으로 여기다 5만원을 한 번 빵 묻어준 사람은 손실이 났을 거예요. 20% 정도. 마이너스 20% 손실이 났을 건데, 적립식으로 산 사람들은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 신기하죠? 시장이 빠지고 원위치 오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나요. 신기하죠? 이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평균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볼게요. 500에서 시작해서 400, 300, 400, 500 본전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치식은 그냥 본전이겠죠. 당연히 본전. 근데 적립식 투자일 경우에는 23% 수익이 납니다. 왜냐면 400원, 300원, 400원 요때 더 많이 샀거든요. 주식을. 신기하죠? 본전이어야 하는데 수익이 나요.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에서 많이 이런 일이 나오죠. 500원일 때 샀더니 쭉 흘렀어요. 그리고 그 근처도 오지 않는. 이럴 때는 거치식으로 한 사람들은 60% 정도 손실이 났을 것이고 적립식으로 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28% 정도 손실이 나요. 손실의 규모가 많이 차이 나죠. 2배 이상. 그러면 적립식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죠. 적립식이. 이 시장 상승장일 때 오직 하나 빼놓고. 근데 그러면 나는 사나이니까 상승할 때만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과거의 시장을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게 옛날 자료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과거의 시장은 이랬어요. 이때가 이 서프라임 때 회복하는 초입 단계였는데 이런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계속 일자로 가는 시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시장에서 정확히 요때만 딱딱딱 맞춰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방송을 보지 않으실 거고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검증해보자 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옛날에 해놓은 거를 그냥 다시 활용해볼게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검증을 해볼게요. 10년 동안에 지수가 10년 동안을 2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적립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적립식과 거치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처음에 기간은 2000년도 3월부터 2002년도 4월까지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했다고 하면 매월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죠? 이게 3월부터 4월 2년 후에 4월이니까 총 원금이 2,600이 들어갔을 거예요. 2년 동안이니까 2년하고 조금 더 넘으니까 그랬을 때 시장을 보시면 지수가 900일 때 시작됐는데 약간 전고점을 살짝 아래로 빠졌어요. 900 미만으로. 그러면 거치식으로 놓은 사람들은 2년 동안 마이너스 2%의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은 지수에는 투자하면 안 돼. 본전이야. 뭐 이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우 이렇게 시장이 땅 하자마자 막 하락했잖아요. 아마 이 바닥에서 다 팔았을 거예요. 손실 나고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초입에 포기했다든지. 근데 만약에 적립식으로 매월 투자를 그냥 눈 감고 그냥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신기하지만 플러스 37%의 수익이 나옵니다. 마치 꼭 만능 무언가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나죠. 굉장한 것이에요. 그죠? 분명히
본전에도 오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그리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본전에도 살짝 오지 못했는데 큰 수익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 해 2년 차를 한번 또 볼게요. 다음에 2년 차로 보면 요것은 약간의 플러스권, 900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살짝 900을 살짝 넘기는 정도예요. 요럴 때 매월 100만 원을 투자해서 여기 기간이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이에요. 투자했다면 2,400 원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치식으로 했던 사람은 2% 정도의 수익이 났을 거고, 근데 적립식으로 한 사람은 26% 정도의 수익이 나요. 신기하죠? 그냥 시장은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을 뿐인데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그렇죠? 다시 밑에 거 보면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를 계산해 보면 역시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할 때 보면 기간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2,700이 들어가는데요. 이 시장은 900에서 시작했는데 밑에 빠지고 쭉 올라가는 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거치식이 상당히 유리했겠죠. 거치식은 59%의 수익이 났고 적립식은 44%의 수익이 났어요. 이때는 거치식이 이겼습니다. 다만 적립식도 만만치 않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이걸 볼게요. 이거는 보면은 2006년도 5월부터 2008년도 5월 매월 100만 원씩 2,500을 투자했다면 거치식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28% 정도 수익이 났고요. 적립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한 18% 정도 수익이 났어요. 거치식도 대단하지만 적립식도 사실 굉장한 것이죠. 그럼 마지막이 아니겠네요. 하나 더 있네요. 2008년도부터 볼게요. 요게 마지막이네요. 예. 2008년도 5월부터 2010년도 3월 매월 100만 원씩 투자. 포인트가 한 1900포인트 살짝 미만에서 투자했는데 급락이 왔고 다시 반등했다가 살짝 빠지는 정도. 이러면 거치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마이너스 12% 손실이에요. 근데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13% 수익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시장을 10년을 2년씩 끊어서 검증을 해 봤더니 적립식으로 했을 때는 손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다만 거치식으로 했을 때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대신에 수익도 날 수 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설명했듯이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장은 지금 거치식 투자의 개념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샀다 팔았다를 타이밍을 정확히 못 맞추거나 엇박자가 나면 계좌는 꽤 많은 손실이 나요. 그래서 복리로 자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쵸? 만약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주식을 어떤 능력이 안 됩니다. 뭐 이렇다면 저는 거치식이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죠.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주식 투자하지도 마시고, 펀드도 하지 마세요. 수수료 내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수를 사는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단위로, 그러니까 10년 하세요 이러면 못 버틸 거니까요. 2년 단위로 적립식으로 쪼개서 아까처럼 매월 100만 원 정도씩 한다라는 생각으로 100만 원씩 한다는 생각으로 쪼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2600으로 처음에 했잖아요. 그런데 3500이 됐어요. 그러면 한 900만 원 빼요. 계좌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2400 했는데 3000 됐으니까 600만 원 빼고, 그리고 또 여기 한 1100만 원 벌었던 것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월 100만 원으로 하는 걸 유지하고 번 돈은 따로 빼가지고 그렇죠? 빼서 이거는 예금이라든지 혹은 CMA에 넣는 게 좋아요. 뭐 다음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적금 뭐 4%, 뭐 예금 4% 이렇게 쓰면 예금이 2배 가까이 높은 거 아시죠? 받는 수익률은 적금과 예금이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CMA까지 봤을 때 그렇죠?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면 같은 3%의 이자를 준다. 적금, 예금, CMA 같은 3%다. 그러면 얘가 셉니다. 이렇게 받는 거는. 이거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적금이라는 것은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기간이 계속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번 거를 모으고 계속 그 같은 금액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근데 다만 나중에 여기에 대한 정식십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나 자신이 스스로 확신이 선다면 매월 100으로 했던 것을 매월 200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주식을 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주식 50%, 적립식 ETF 50%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 축제예요, 축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지 않죠. 그런 빠지는 순간에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주식을 하고 나머지 50% 이거는 계속 주식이 빠지든 말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 돌아가는 것이고, 시장이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주식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50%는 요때만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립식 50%는 이때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주식과 적립식의 어떠한 수익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인데요. 이것의 어떤 평균치가 나와요, 보통. 이거 한 5년, 10년 정도 해보면 나의 1년 기대 수익을 대충 알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연으로 따졌을 때 1년에 한 15%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다더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산 만약에 한 5억이 언제쯤 10억이 될 수 있을까를 계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2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한 6년 정도. 그러면 내 자산이 5억에서 10억 되는 기간이 6년 정도 되는구나 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복리로. 이렇게 된다면 내 나이가 30이고 40이고 앞으로 몇 년 남았으니 얼마를 모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면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고 주식이 재밌고 이만큼 안전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레버리지 상품을 단순 종목 매도하듯이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벤저민 그레이엄도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주식 비중을 한 25%, 30% 정도 이렇게 그냥 대충 적어보고 채권의 비중을 70,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주식 70, 채권 30 이렇게 또 말씀했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식 50, 채권 50 이렇게 넣어서 시장을 대응하라, 이렇게 투자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이야기 할 바에 건설적인 이야기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레버리지 상품, ETF 상품은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정말 좋은 상품인 거고 상당히 좋아요. 괜히 잘 모르는 인도 펀드라든지 베트남 펀드, 해외 주식 할 바에, 그리고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다면 괜히 이상한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스스로 왕창 내는 거 하지 마시고, 확신만 든다면 ETF를 자식 명의로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고 자식이 이거를 한 주씩 매주 살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산교육도 되고 주식이 일방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선입견도 생기지 않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마 오늘이 조금 제가 말이 빨라서 조금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역시도 옛날 거를 썼기 때문에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최근 거. 최근에 일부러 제가 근데 과거 거를 일부러 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폭락장이 있었을 때 거를 저는 조금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최근에 시장 폭락장이 있었을 구간, 그쵸? 이런 구간들, 요때죠. 마지막 구간, 2008년에서 2010년 요 사이 요 폭락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식에서 수익이 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과거처럼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시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떨 것인지. 아까 봤던 것은 제가 월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 정도를 본 거예요. 아까 거의 기간은 2000년도 여기서부터 2010년도 한 요 정도까지를 이런 구간을 적립식으로 매매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최근 거를 했으면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왔을 거예요. 훨씬 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 장일 때도 주식을 하나도 몰라도 적립식으로 시장을 매수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만 주식에서 100% 200% 이런 큰 수익은 아니었겠지만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안전. 내 소중한 돈 은행 이자보다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 주식을 해야죠. 그래서 내 자신이 코스피 지수를 이길 수 있다면 주식의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겠지만 시장을 따라가거나 조금 이길 정도 혹은 진다면 저는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 좋은 상품들도 많고 적립식으로 대하면 무궁무진하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거든요. 코스트 달러 에버리징. 그죠? 이거인데 최근에는 VA라는 것으로 좀 변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도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검증을 한 거잖아요, 이만큼. 근데 요거는 사실 수익이 조금 더 납니다. 얘보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말씀 안 드린 건데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방식은 많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방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장기적으로 끈기 있게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혹은 단기 매매자로서 주변에 어떠한 정보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인지를 따져서 내가 귀가 얇고 이른다라고 하면 주식하지 마시고 차라리 ETF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어렵고 그렇게 아무나 쉽게 돈을 버는 장소는 아니고요. 주식시장에서 선의로 누군가를 돈을 벌게끔 해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에게 추천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거든요. 잘 기억하시고 적립식 매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저는 요 구간에서 요 정도까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만큼까지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적립식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최근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적립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요 정도 오면 수익권이에요. 근데 주식은 여기서 사서 여기 오면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안개도 많이 끼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주도는 조금 건강 잘 챙기시고 시작 하락장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결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